안녕하십니까. 인생 디자이너 기술사입니다. 오늘도 기술사 합격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시는 예비 기술사님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술사 합격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핵심 문제의 영어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1교시 100분 동안 실시되는 영어 약술 시험은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답안은 채점하시는 교수님에게 개념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1교시 영어 시험에서 정의는 떡잎이나 다름없습니다. 떡잎이 엉망이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기술사 답안을 채점하시는 최분우 교수님은 여러분이 작성한 정의를 보고 마음에 결심을 하십니다. 합격을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초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초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답안의 정의를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51문제의 영어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뚝의 부마철력입니다. 말뚝의 부마철력은 연약 집안에서 말뚝 시공시 집안 치마로 주면 마찰력이 하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말뚝의 지지력을 감소시킵니다. 두 번째, 보일링 현상은 지하수위가 높은 사질토 집안에서 지방 굴착 시 흙막이 배면과 굴착 저면의 수위차로 인하여 굴착 저면으로 흙과 물이 분출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시방 배합은 시방서 또는 책임기술자가 정한 배합이고 현장 배합은 시공 현장 조건과 골재 상태를 고려하여 수정한 배합을 말합니다. 배합은 시멘트, 물, 골재, 호나 재료를 적정 비율로 섞은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설계 기준 강도는 콘크리트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표로 하는 압축 강도이고 재령 28일의 압축 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섯 번째, 콜드 조인트는 콘크리트 타설 온도가 25도씨 이상에서 2시간 이상, 25도씨 이하에서는 2.5시간이 지난 후 이어치기를 할 경우 발생하는 조인트입니다. 건물 부실 시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크리프 현상은 하중 증가가 없는 동일한 하중 조건 하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변형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여덟 번째, 유동화재란 물 시멘트 비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콘크리트의 시공 연도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재입니다. 아홉 번째, 피로 파괴는 구조물의 하중이 반복적으로 작용하여 구조물의 피로가 누적되어 정적 하중보다 작은 하중에 구조물이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열 번째, 피로 강도는 구조물이 무한 반복 하중에 대해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최대치를 피로 강도라 합니다. 11번째, PS 강제의 릴렉세이션은 PX 강제를 긴장하여 응력을 도입시킨 후 시간의 지남에 따라 PS 강제의 응력이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12번째, 프리플렉스 본은 콘크리트는 압축 응력을 받고
강제는 인장응력을 받도록 설계한 보로 소수물 가한 후 캠버를 가한 후 하중을 제어한 상태에서 하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이후 상부 콘크리트를 타설한 보를 말합니다. 가치 공학이란 공사에서 공기, 품질, 안전 등 기능을 철저히 분석하여 기능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14. 비용 구배는 공기 1위를 단축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을 말하고 정상점과 급속점을 연결한 기울기입니다. 15번째, 시공 이음은 경화된 콘크리트 위에 다시 콘크리트를 쳐서 잇기 위한 이음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 일일 콘크리트 공사 마감 지점에 만들어진 이음입니다. 한중 콘크리트는 하루 평균 기온이 4도 이하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로 초기 온도 관리를 잘 해서 5메가파스칼의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서중 콘크리트는 하루 평균 기온이 25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입니다. 초기 6시간 이내 수분 증발이 최소가 되게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매스 콘크리트는 부재 단면이 80cm 이상 하부 구속이 있는 경우는 두께가 50cm 이상인 콘크리트입니다. 내진 구조는 지진에 대항하여 강성이 우수한 부재를 건물 내부에 설치한 구조로 내진 설계 요소로 라멘, 내력벽, 구조체 튜브 시스템, DIB 등이 있습니다. 20번째, 면진 구조는 지반과 건축물 사이에 고무 등의 절연체를 설치하여 집안의 진동 에너지를 건축물에 크게 전달되지 않게 만든 구조입니다. 제진 구조는 건축물 내부에 장치를 부착하여 지진파를 감소시키거나 상쇄시키는 구조입니다. 제진 장치의 종류에는 점탄성 감쇄기, 점성 유체 감쇄기, 동조 감쇄기 등이 있습니다. 트랜스퍼 거더는 구조 형식이 달라지는 경계부에서 상부층의 충력과 하중을 하부층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더를 트랜스퍼 거더라고 합니다. 23번째, 충진공법은 균열후 폭과 깊이가 10mm 이상 되게 V커팅한 후 팽창 콘크리트나 에폭시 수지를 충진하는 공법입니다. 균열이 0.3mm 이하로 주입이 곤란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주입공법은 에폭시 수지를 균열의 내부와 표면까지 충진시키는 공법으로 균열선에 따라 주입용 파이프를 10cm에서 30cm 간격으로 설치하여 주입합니다. 25번째, 표면 처리 공법은 균열 발생 부위에 시멘트 페이스트 등으로 도막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균열폭이 좁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26번째, 강판 보강 공법은 균열 부위에 강판을 대고 앵커로 고정한 후 접촉 부위를 에폭시 수지로 접착하는 공법입니다. 28번째, 탄소 섬유 시트 공법은 탄소 섬유 시트를 접착제로 콘크리트 표면에 접착시켜 보강하는 공법입니다. 28번째, 영구 배수 공법은 지하수위가 높은 집안의 건물을 시공할 때
지하수의 부력으로 인한 공사 중 그리고 준공 후에 구조물의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 공법입니다. 영구 배수 공법에는 유공관, 배수관, 배수판, 드레인 매트 등의 공법이 있습니다. 30번째, 상수위 제호 영구 배수 공법은 지하수위가 부력 안정수위 이상으로 상승 시에 배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양압력에 의한 건축물의 부상과 손상을 방지하는 공법입니다. 유주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31번째, 정제화 시험은 타입된 말뚝에 실제 하중을 가해서 제화 시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 말뚝의 거동을 파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2번째, 동제화 시험은 항타 시 말뚝 몸체에 발생하는 응력과 속도를 분석해서 말뚝의 지지력을 결정하는 시험입니다. 33번째, 마일스톤은 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종료하기 위해 관리 목적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의 시작과 종료를 의미하는 특정 지점입니다. LOB는 라인 오브 밸런스라고 하는데 반복 작업에서 생산성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직선으로 작업조의 생산성을 유지시키면서 반복 작업의 진행을 표시하여 전체 공사를 도식화하는 기법입니다. LSM 기법으로도 불립니다. LSM은 Linear Scheduling Method입니다. 이 방법은 아파트와 같이 반복 작업이 많은 공사에 적용합니다. 35번째, 리드 타임은 사전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말하며 노무, 자재, 장비 등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여유 시간이 아닙니다. 36번째, 층간 변이는 풍력, 지진력으로 인해 건물 구조체에 서로 인접하는 상하 2층 간에 발생하는 상대 변이를 말합니다. 상대 변이란 어떤 기준 부재를 기준으로 측정한 다른 부재의 변이입니다. 37번째, 기둥 축소는 컬럼 쇼트닝이라고도 하는데 철골조 초고층 건축물을 시공할 때 내부의 기둥 구조가 다른 경우나 철골 재료의 재질, 단면적, 응력 차이와 부재의 높이 차이로 신축량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기둥의 축소 변이라 합니다. 38번째, 지수층은 초고층 건물 공사 시 다수 공정이 동시에 진행될 때 우수로부터 세대 내부 벽체와 마감재 보호를 위해 수평 및 수직 지수 분리하는 층입니다. 39번째, 본드 빔은 저적 벽체에서 벽을 일체하고 집중 하중과 국부 하중을 균등히 분포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철근 콘크리트보를 말합니다. 설치 위치에 따라 테두리보, 기초보 등으로 구분됩니다. 40번째, 시방선은 공사 발주 시 계약서나 설계 도면으로는 표기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사항을 문장과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대한건축학회에서 발행하였습니다. 시방서에는 표준, 특기, 성능, 공법, 공사별, 부위별 시방서가 있습니다. 41번째, 시공계획은 계약 공기 내에 우수한 시공과 최소 비용으로 안전한
안전하게 건축물을 안송하기 위해서 시공계획을 작성합니다. 시공계획 시 고려사항으로는 사전조사, 공법선정, 공사관리, 조달, 가설, 관리, 공사 내용 계획이 포함됩니다. 사전조사는 설계도서, 계약조건, 공사, 현장조사, 집안조사, 건설 공해 등이고, 공법 선정계획은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무공해성이고, 공사관리계획은 공정, 품질, 안전, 원가이고, 조달계획은 노무, 자재, 장비, 자금, 그리고 공법이고, 가설계획은 동력, 용수, 수송, 양중이고, 관리계획은 하도급자 선정, 실행예산 편성, 현장원 편성, 사무관리, 대업무관리이고, 공사 내용계획은 가설 토공사, 기초공사, 구조체 공사입니다. 42번째, 결론은 실내의 기온차가 크고 단열 불량, 기밀성이 불량할 때 발생합니다. 결론은 단열이 불량한 모서리 부위, 실내의 온도차가 큰 곳, 습도가 높은 곳에서 발생합니다. 43번째, 부력은 액체 속에 잠겨있는 물체의 표면에 상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물의 전체 압력입니다. 양압력은 구조물이 지하수위 아래 위치하면 구조물 저면에 단위 면적당 상향으로 작용하는 물의 압력입니다. 45번째, 자굴은 압축제에 압축력을 가했을 때 압축력이 허용광도 도달 이전에 힘 모멘트에 미리 휘어져서 파괴되는 현상입니다. 자굴에는 압축, 국부, 행자굴이 있습니다. 46번째, 스티프너는 철골보의 애부 부분의 전담 보강과 자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보강제입니다. 수평, 수직, 스티프너가 있습니다. 47번째, 적산온도는 한중 콘크리트에서 콘크리트 초기 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적산온도는 한중 콘크리트를 비빈 후부터 양생 온도와 경과 시간의 곱세 적분 함수입니다. 48번째, 가열 보온 양생은 공간 가열을 하는 것으로 효율은 떨어지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면 가열은 효율이 50 내지 60%이고 내부 가열은 효율이 100%이나 열 관리가 곤란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49번째, 한중 콘크리트에 사용할 수 있는 보양 방법에는 전기양생, 전기양생, 단열 보온양생, 가열 보온양생이 있습니다. 50번째, 샵 드로잉은 즉 제작도라고도 하는데, 샵 드로잉은 현장에서 기본 설계 도면의 미비한 세부사항, 즉 디테일을 상세히 도면화하여 시공이 가능하게 작성한 도면입니다. 샵 드로잉의 작성 목적은 재시공 방지, 품질 향상, 설계자 의도 실현, 공장 제작 제품의 정밀도 향상, 현장 시공성 향상을 현장에서 직접 작성하는 것입니다. 51번째, 토질 주상도는 지질 단면, 지층 층두께, 엔치, 지하수위 등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지층 확인, 흙막이 공법 선정, 잔토량 산정, 토공사 전체 공사위 파악,
등의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건축시공기술사의 핵심 용어 정의는 기술사 합격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인생 디자이너 기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